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거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중고차 살 때 딜러가 차 문을 열고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사고 없어요. 단순 교환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딱 3개월 지나면요. 엔진에서 소리 나고 기름은 줄줄 새고 에어컨은 미지근한 바람만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짜 수십 개 중고차 실물을 확인해 보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딜러는 말하지 않고 소비자는 절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능 점검표에도 안 나오는 치명적인 결함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중고차 딜러 앞에서도 절대 호구 안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제 지인만 해도 2명이 중고차 사자마자 200만 원 넘게 수리비 나갔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절대 모를 만한 것들이었고 그걸 딜러는 정상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정리했습니다. 딜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고차 결함 체크 포인트 탑 10. 이건 중고차 살 때 진짜 생존 지침서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차는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이 딜러보다 먼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항목부터 시작해 볼게요. 1. 차량 외판의 비대칭과 도색 흔적. 도색은 성형수술이에요. 아무리 감쪽같이 해도 티는 납니다.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바로 겉모습이에요. 도색이 깔끔하다고 광이 난다고? 그건 오히려 수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딜러가 말 안 해주는 포인트 1. 외판 부위에 광택이 유독 강한 부분이 있다? 그건 거의 80% 확률로 도색입니다. 특히 앞엔더, 뒤엔더, 범퍼 부분은 사고 후 도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확인 방법. 스마트폰 손전등 켜고 사선으로 차량 외판을 비춰보세요. 미세한 결 파임 웨이브, 오렌지 껍질 같은 도장 표면, 색톤의 아주 미세한 차이. 같은 색 차량인데도 햇빛 아래서 톤이 다르면 분명 도색 들어간 겁니다. 도장면에 유광 클리어가 지나치게 반짝이면 최근에 광택 낸 겁니다. 왜 굳이 이 차량만 광택을 냈을까? 라고 의심해야 해요. 실살의 이야기. 예전에 제 지인이 3년 된 국산 SUV를 샀는데 도색 흔적 없다고 해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여름 되니까 도색 부분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갈라짐 현상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비정상적인 도색 작업을 덮어놨던 겁니다. 도색은 잘 보면 다 티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빛으로 보세요. 도색은 없는 사고를 지운 흔적일 수 있습니다. 2. 도어, 본넷, 트렁크의 고무 몰딩과 힌지 상태. 겉은 멀쩡해도 힌지가 말합니다. 이 차 한번 열렸었다고. 딜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도어랑 본넷 한번 교체했어요. 단순 교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이 프레임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딜러가 절대 말 안 하는 포인트 2. 도어랑 본넷, 트렁크는 교체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고무 몰딩, 볼트, 힌지, 실리콘 마감이에요. 확인 방법. 힌지 부분 볼트 확인하세요. 볼트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탈거 흔적, 즉 교체나 수리한 겁니다. 공장에서 조립한 차량은 힌지 볼트가 매끄럽고 도장으로 코팅되어 있음. 고무 몰딩을 살짝 들춰보세요. 몰딩 밑에 실리콘 자국이 두껍고 지저분하다? 비정상적인 판금 수리입니다. 딜러가 자주 쓰는 말. 몰딩은 교체한 거예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고무 몰딩은 차량의 충격 흡수선이기 때문에 큰 사고를 숨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실제 예시. 어떤 차량은 트렁크 몰딩 및 실리콘에 검은 곰팡이처럼 얼룩이 퍼져 있었어요. 딜러는 새 차 안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전문가가 보니 침수 흔적이었습니다. 침수와 판금 수리까지 있었던 차량이었던 거죠. 힌지와 몰딩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충격, 수리, 침수를 다 말해줍니다. 겉보다 디테일을 보세요. 중고차는 디테일 싸움입니다. 3. 차량 하부 오일 누유 여부. 엔진은 피를 흘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아래에서 흐릅니다. 중고차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차량 외관, 실내 상태만 봅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하부 상태예요.
하부를 안 보면요. 수리비 300만 원이 눈앞입니다. 딜러가 말 안 해주는 포인트 3. 오일 누유는 딜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요. 오일만 좀 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일이 샌다는 건 엔진이나 미션이 이미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정비소에서 누유 잡으려면 미션 내려야 됩니다. 그게 최소 100만 원이에요. 확인 방법. 차량을 정비소 리프트에 올려서 보거나 없으면 차량 밑으로 핸드폰 카메라 넣고 바닥 프레임과 미션 하단을 촬영해 보세요. 끈적한 검은 기름, 누유 자국, 스며든 오일 자국 있으면 바로 제외 대상입니다. 엔진 오일 팬 주변, 오일 필터 하우징 주변도 꼭 체크하세요. 거기서 오일이 묻어 있으면 이미 새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K5 중고차를 본 적 있어요. 겉은 완전 깨끗했고 주행도 7만 킬로미터. 근데 차량 하부를 봤더니 미션 오일팬에서 오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딜러는 예전에 누유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했지만 정비소에서는 미션 교체를 추천했습니다. 그거 비용만 250만 원이었어요. 중고차는 아래를 봐야 본심이 보입니다. 하부 오일 누유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장질환 수준의 경고입니다. 4. 엔진룸 안 숨겨진 수리 흔적. 수술 자국은 화장으로 안 가려집니다. 엔진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진룸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딜러가 숨기는 포인트 4. 엔진룸이 너무 깔끔하다. 고압 세척이나 광택 작업으로 내부를 세척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수리 흔적, 녹, 누유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죠. 확인 방법. 엔진룸 안의 볼트, 너트, 브라켓 부품들을 자세히 보세요. 일부 볼트에 공구 자국, 도장 벗겨진 흔적 있으면 교체나 수리한 겁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살짝 열어보세요. 아래쪽에 코킹 흔적, 접착제 자국, 실리콘 도포되어 있으면 구조 보강 수리입니다. 차주가 DIY로 수리했다는 흔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타이로 묶인 배선, 비정상적인 배선 연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팁. 후레쉬로 각도 바꿔가며 비춰보세요. 수리 자국은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엔진룸 안에 작은 거울 하나 가져가시면 딜러가 싫어합니다. 그만큼 잘 보인다는 뜻이니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한 번은 수입차를 확인하러 갔는데 엔진룸이 유난히 새 차처럼 깔끔했어요. 근데 볼트 여러 개가 전부 교체되어 있었고 엔진 마운트 근처에 실리콘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알고 보니 앞에서 충돌 사고로 엔진이 밀려서 구조 보강 수리한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성능 점검표엔 단순 수리라고만 써 있었어요. 엔진룸은 눈이 아니라 기억을 봐야 됩니다. 지워진 흔적을 찾아야 진짜 상태가 보입니다. 5. 계기판 주행거리 조작 흔적. 이 차는 8만 킬로미터라고요? 근데 핸들이 20만 킬로미터처럼 달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계기판 조작도 디지털로 아주 정교하게 이뤄집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속기 쉬워요. 근데 차는 절대 주행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흔적을 남기니까요. 딜러가 말 안 해주는 포인트 5. 딜러는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작도 더 많아요. 특히 10만 킬로미터 넘은 차량을 8만 킬로미터 이하로 줄여서 파는 게 흔한 수법입니다. 확인 방법. 차량 등록원부와 성능 기록부를 비교해 보세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점검 주행거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증가했다면 의심하세요. 카이스토리나 보험 이력 사이트에서 주행거리 이력 확인 가능. 그래도 확신이 안 든다? 오일 교환 스티커, 정비소 스티커, 내부 기록을 보세요. 거기에 적힌 킬로미터 수치가 실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으로 보는 방법. 계기판 내부 투명 플라스틱이 너무 새 것처럼 깨끗하다. 계기판 교체 혹은 조작한 흔적일 수 있음. 계기판 나사 주변에 드라이버 자국 있으면 교체 흔적. 실제 예시입니다. 어떤 경차 한 대가 6만 킬로미터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운전석 시트가 완전 주저앉아 있고 안쪽에 오일 교환 스티커에는
2021년 13만 5천 킬로미터가 적혀 있었어요. 실제 주행거리보다 7만 킬로미터나 조작된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차량의 생년월일을 바꾸는 행위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지 마세요. 차는 몸으로 살아온 세월을 다 말해줍니다. 6. 운전석 시트와 핸들의 과도한 마모 상태. 사람 얼굴 보면 나이 알 수 있듯이 핸들 보면 그 차 나이가 나옵니다. 딜러는 보통 시트나 핸들 마모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사용감은 있어요. 연식 생각하면 당연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정도가 문제입니다. 딜러가 숨기는 포인트 6. 주행거리와 마모 정도가 불일치할 경우 거의 90% 확률로 뭔가 조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킬로미터 차량인데 핸들 가죽이 갈라지고 벗겨져 있다. 또 시트 방석이 움푹 꺼지고 가죽이 해졌다면 10에서 15만 킬로미터 이상 탔을 가능성 높습니다. 확인 방법. 운전석만 유독 마모 심한 경우 확인하세요. 시트 엉덩이 부분, 허벅지 닿는 부위. 핸들 가죽이 반들반들한가요? 과도한 주행으로 인한 손 마모. 페달 고무도 확인해 보세요. 브레이크 페달 고무가 많이 달아있다면 주행거리가 많았다는 직접 증거. 실제 예시입니다. 어떤 수입차 딜러 차량이 4만 킬로미터 주행이라고 홍보했어요. 근데 핸들 상태가 20만 킬로미터 타던 택시 수준으로 달아있었고 페달 고무가 반쯤 사라져 있었어요. 주행거리 조작, 시트 복원 안 된 차량이었습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솔직한 부위는 운전석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부위는 거짓말 못합니다. 눈보다 촉감과 사용감을 느껴보세요. 7.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의 상태. 브레이크는 돈보다 생명과 직결된 부위입니다. 근데 이걸 확인 안 한다고요? 중고차에서 브레이크 상태를 깊게 확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수를 넘어 위험입니다. 딜러가 말 안 해주는 포인트 7. 브레이크요? 멀쩡해요. 잡히잖아요. 이 말 듣고 그냥 넘어가면 3개월 뒤에 40만원짜리 디스크 패드 교환 예약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브레이크 패드가 다르면 소리 납니다. 근데 딜러는 테스트할 때 살살 밟아요. 그래서 당신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고속주행 시 브레이크가 울거나 떨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 휠 안쪽을 들여다보세요. 브레이크 디스크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줄이 나 있다면 이미 마모 상태. 브레이크 패드 두께는 손전등으로 확인 가능. 5mm 이하로 남아있으면 곧 교체 시기. 운전석 창문 열고 살짝 주행하면서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끼익 소리 나면 패드가 다 다른 상태. 덜덜 진동 느껴지면 디스크 변형 의심. 실제 사례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8만 킬로미터 국산차를 샀는데 2달 후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울림이 심하다고 연락 주셨어요. 정비소 가보니 디스크가 휘어져 있었고 패드는 거의 없는 상태. 딜러는 그땐 괜찮았죠? 한마디로 끝냈답니다. 브레이크 상태 확인 안 하면 타이어는 갈아 끼우면 되지만 브레이크는 당신을 멈추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사고 이력서에 안 뜨는 프레임 수리 여부. 자동차의 뼈가 휘었는데 겉은 멀쩡해요? 그건 사람이 서 있는 시체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험 이력 다 좋아요. 근데 그게 프레임 수리까지 다 잡아내진 못합니다. 딜러가 절대 말 안 하는 포인트 8. 프레임 수리된 차량은 법적으로 사고 차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딜러는 단순 교환이라고 말하며 프레임 손상은 얼버무립니다. 프레임 수리 흔적이 남는 부위. 타이어 안쪽 휠하우스 프레임. 엔진룸 양쪽 쇼바 마운트 주변. 도어 아래 로커 패널 차량 하부 프레임. 여기 용접 흔적, 실리콘 도포, 철판 주름, 녹 발생 확인해보세요. 확인 방법. 차량 하부를 리프트에 올려서 용접선 확인. 순정은 아주 깔끔하고 일직선입니다. 수리는 용접 비드가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요. 프레임 부위에 언더코팅만 덕지덕지 발라져 있다? 100% 수리 흔적 가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SUV가 완전 무사고로 나왔는데 하부 프레임에 손전등 비춰보니 용접선에 철판이 2겹으로 겹쳐져 있었어요. 교통사고 후 절단 수리한 차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능 점검표에는 하부 이상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었죠. 프레임 수리는 차량의 생명선 손상입니다. 겉보다 뼈를 보세요. 자동차는 겉이 아니라 뼈로 달립니다. 9. 타이어 마모 상태와 네바퀴 정렬 불량 여부. 타이어는 발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닳는다면 이 차는 절뚝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대부분 타이어 트레드만 봅니다. 오, 아직 많이 남았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달았는가입니다. 딜러가 말 안 해주는 포인트 9. 트레드가 한쪽만 유독 달아있다? 얼라인먼트 불량. 타이어가 사선으로 마모되어 있다? 서스펜션 문제. 4개 타이어가 제각각 다른 브랜드다? 이전 차주가 무리하게 교체한 흔적. 확인 방법. 타이어 바깥쪽, 안쪽 패턴 모두 만져보세요. 한쪽이 뾰족하고 다른 쪽이 평평하면 정렬 불량. 손등으로 쓸어보면 가시처럼 느껴지는 경우 현마모 진행 중. 왜 위험한가?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채로 달리면 타이어 수명 급속 단축, 연비 저하, 고속 주행 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발생.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중고차는 겉으로 완벽했고 타이어도 두툼했어요. 근데 운전해보니 차가 살짝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정비소에서 보니 하부 로어암 휘어짐 과 얼라인먼트 불량. 수리비만 70만원. 그럴 거면 그냥 새 차 타지 왜 중고차를 사요? 타이어는 단순 소모품이 아닙니다. 차량의 자세, 균형, 그리고 과거의 사고 흔적까지 보여주는 블랙박스입니다. 10. 에어컨, 히터, 내비, 블루투스 등 전자장비 작동 여부. 에어컨 안 나오면 여름의 찜통지옥, 블루투스 안 되면 라디오만 들어야 합니다. 딜러는 시운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전자장비는 다 잘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작동 안 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고장난 전자장비 수리비는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딜러가 숨기는 포인트 10. 블루투스 연결 안 되는 건 폰 문제일 수 있어요. 내비 안 켜짐은 요즘 다 휴대폰으로 하니까 안 쓰죠. 에어컨 찬바람 안 나옴은 가스만 충전하면 됩니다. 절대 이런 말 믿지 마세요. 확인 방법. 시동 켜고 모든 버튼 하나하나 눌러보기. 에어컨은 바람 세기와 온도 그리고 방향 모두 테스트. USB, aux, 블루투스,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전부 확인. 후방 카메라가 지연되거나 화면 깨짐 있으면 단순 접촉 불량이 아닌 메인보드 문제일 가능성. 실제 수리비 예시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서 교체 시 약 70만원. 내비 메인 유닛 교체 시 약 80에서 150만원. 블루투스 모듈 교체 시 약 30만원. 중고차로 아끼려다 이거 다 고치면 새 차보다 비쌉니다. 전자장비는 옵션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행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장비입니다. 절대 작동 테스트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중고차는 사고난 차보다 사고난 걸 숨긴 차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딜러가 절대 말 안 해주는 결함 체크 포인트 10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판 도색 흔적, 고무 몰딩인지 마모, 하부 오일 누유, 엔진룸 수리 자국, 주행거리 조작, 시트 핸들 마모,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상태, 프레임 수리 흔적, 타이어 편마모, 전자장비 미작동. 이 10가지만 직접 확인해도 당신은 중고차 시장에서 절대 호구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차를 고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속고 계신 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중고차 정보는 광고보다 솔직한 영상에서 나옵니다.